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건 마사지가 아니었다. 옆집 남자에게 끌리는 그녀의 위험한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세게 눌러도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낮게 울렸다.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묘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얼어붙었던 내 몸의 감각들이 깨어나는 듯했다. 처음엔 부드럽게,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눌러왔다. 그의 손길은 내 뭉친 근육을 찾아내 하나씩 풀어주었다. 아픔과 시원함이 교차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뻑뻑하던 관절 사이사이로 시원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했다. 여기가 많이 뭉쳤네요.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계시나 봐요. 그는 내 등 중앙을 누르며 말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 몸의 감각이 깨어났다. 오래도록 굳어져 있던 내 안에 작은 물길이 터지는 기분이었다. 네, 요즘 일이 많아서. 겨우 짧은 대답만 할 수 있었다. 이상하게 그의 손길에 모든 방어막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등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낯선 감각에 묘하게 어지러웠다. 마사지사님은 이런 일 하시면서 힘들진 않으세요? 나도 모르게 나온 질문이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저 침묵을 견딜 수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였을까? 가끔은요. 하지만 이 일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걸 돕는 일이니까요. 그의 대답은 담백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다. 잠시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의 손길만이 내 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한 달 전에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1302호. 그의 손길이 아주 미묘하게 멈췄다. 그의 숨소리가 잠시 옅어진 듯했다. 아, 제 옆집이시군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옆집에 살면서도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인사만 나누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마사지를, 나는 그저 평범한 휴식을 원했을 뿐인데.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보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오랜 시간 혼자였다. 남들처럼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일은 어느 순간 나에게 사치처럼 느껴졌다. 늘 완벽해야 했고 실수하면 안 되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했고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고독은 익숙했고 외로움은 습관이 되었다. 일주일 전 나는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마주했다.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는 항상 그렇듯 짧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1301호입니다. 나는 고개만 까딱하며 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날따라 그의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피곤해 보이는 눈가, 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 손에는 늘 그렇듯 편의점 토스트와 믹스 커피가 들려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마치 나처럼.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졌다. 현관문 옆에 작은 명함이 붙어 있었다. 황원 스포츠 마사지. 그는 마사지사였구나. 그저 지나치는 생각이었다. 그러다 며칠 후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참을 수 없는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진통제를 먹어도 따뜻한 샤워를 해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 몸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때 문득 그 명함이 떠올랐다. 황원 스포츠 마사지. 낯선 마사지샵을 찾아가는 것보다 적어도 얼굴이라도 아는 옆집 남자의 가게라면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았다. 나의 지친 몸을 그에게 맡겨도 괜찮을 것 같다는 묘한 확신이 들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우리는 마사지사와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손길이 내 몸의 통증을 풀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의 손이 닿는 어깨 너머로 멀리서 희미하게 다른 마사지방에서 들려오는 여성 손님의 웃음소리가 스쳐 들려왔다. 문득 그 웃음소리에 묘한 신경이 쓰이는 건 왜일까? 마사지가 끝나갈 무렵 그는 조용히 물었다.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나요? 네, 정말 시원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나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정말이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이었다. 그의 손길은 내 몸의 통증뿐 아니라 마음의 답답함까지 씻어내주는 듯했다. 그는 겸연쩍은 듯 작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생각보다 더 환했다. 다음에 다시 와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그의 눈이 살짝 커지는 것을 보았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예약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만간 또 올게요. 옷을 갈아입고 카운터로 향했다. 그가 서 있었다. 마사지실에서는 손님과 마사지사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옆집 남자 같았다. 총 5만 원입니다. 카드를 내밀며 계산했다. 그의 손이 카드 리더기에 내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동안 문득 그의 손가락이 생각보다 길고 섬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사지를 할 때 느껴졌던 부드러움이 거짓이 아니었다. 수고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의 마지막 인사를 뒤로하고 가게 문을 나섰다. 싸늘한 밤 공기에도 몸은 땀으로 촉촉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와의 만남은 묘한 여운을 남겼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까딱하던 그가 내 몸의 구석구석을 어루만져준 마사지사라는 사실. 어쩐지 그의 존재가 더 이상 옆집 남자만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손끝에 아직도 내 몸이 기억하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몸은 가벼웠고 마음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그의 손길이 남긴 잔상 때문일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생긴 새로운 감정 때문일까?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어깨의 통증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빈자리를 대신한 것은 그의 손길이 남긴 부드러운 감각이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아침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사지사님이라기보다 그라는 이름이 입가에 맴돌았다. 평범했던 내 일상에 묘한 기대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하지만 문득문득 그의 가게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마사지를 할 때 보여줬던 진지한 표정, 부드러웠던 손길, 그리고 그의 조용한 목소리. 그때마다 가슴속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이 파문은 처음에는 작은 물결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마사지샵에 갈 핑계를 찾기 시작했다. 어깨가 아픈가? 허리가 좀 뻐근한가? 일부러 몸의 통증을 찾아내려 애썼다. 사실은 마사지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가 그리운 건지도 몰랐다. 나의 솔직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점심시간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들었다. 네, 황원 스포츠 마사지입니다. 그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첫 통화 때처럼 또다시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마사지 받았던 사람인데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1302호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좋았다. 굳게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네, 혹시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예약 가능할까요?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사실 금요일은 가장 예약이 많을 시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금요일 저녁이요. 잠시만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달력을 확인하는 듯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제발 가능하다고 말해주길. 네, 금요일 저녁 8시 비어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8시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더 높아졌음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8시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그대로 의자에 몸을 기댔다.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렸다. 내가 먼저 연락한 것도, 먼저 다가간 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다시 그를 만나러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그와의 두 번째 만남은 이제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설 것 같았다. 금요일이 오기까지 4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그가 보이는 쪽 창문을 열었다. 어두워진 그의 가게 불빛을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마치 그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나는 괜히 옷장 정리를 하고 화장품 매장을 기웃거렸다.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앞에 가장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다.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 저녁 7시 52분. 나는 그의 가게 문 앞에 서 있었다.
지난번과 똑같은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달랐다. 머리는 약간 풀어져 있었고 입술엔 연한 립스틱이 스쳐 있었다. 그의 가게 문이 열리고 그의 실루엣이 보였다.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약속했잖아요. 또 온다고.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제대로 본 걸까?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선에 담긴 무언가가 나를 더욱 흔들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그에게서 은은한 향기가 조심스럽게 묻어났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셨죠? 근데 이상하게 며칠 동안 목이랑 어깨가 다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났어요. 마사지사님이 진짜 잘하신다는 거. 내 말에 그가 작게 웃었다. 그의 눈가에 부드러운 주름이 잡혔다. 접수와 간단한 준비를 마친 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말했다. 마사지사님, 이번엔 아로마 받아볼까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지난번에는 타이로 받으셨는데. 네. 이번엔 좀 더 편하게요. 스트레칭보다는 긴장 완화와 이완 중심으로요. 근육보다는 마음까지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마사지사님 손길이라면요. 나의 말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마침내 나도 내 안의 오랜 벽을 허물어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갈 그녀의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